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2011년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란 영광 이후에 울산의 수출 1위 도시 재탈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울산 주력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었죠. 자, 수출 도시 위상을 되찾기에는 아직 한 걸음 부족한 단계인데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 쉼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정철 한국무역협회 울산 지역 본부장 모시고 울산의 무역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2020년 초에 부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제 무역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지난 3년간 쭉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한국무역협회는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저희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77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단체고요. 예. 주로 하는 일들은 민간 통상협력, 또 무역 인프라 구축, 무역 인력 양성, 또 무역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정책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 전시회 개최나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 무역진흥기관입니다. 예. 저희 울산 지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출 다변화와 미래 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의 발전에서 이 무역 어떤 것들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2022년 울산의 누적 수출 실적을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오늘 할까 합니다. 자, 12월이 완전히 지나지 않아서 12월까지의 어떤 실적들 정확히 알기 어렵겠습니다만 8년 만에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 돌파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누적 기준으로 이제 11월 누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출은 818억 4천만 달러를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예. 그래서 작년 동기로 22.3% 증가를 했고요. 무역 수지는 340억 달러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마지막으로 9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게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수출이 줄어들면서 2019년도에는 69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 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2020년도에는 561억 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500억대까지. 네. 예.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900억 달러 수출 기대를 하고 있는데 12월 남은 한 달 동안에 81억 6천만 달러를 해야지 900억 달러가 가능을 합니다. 지금 12월 10일까지 전체 보면은 자동차가 42% 증가를 했고 또 석유 제품이 한 22%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남은 한 2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은 900억 달러가 훨씬 초과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체적인 실적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올해 울산의 4대 주력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석유, 석유화학, 조선업.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의 이제 4대 주력 품목은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이제 선박이 되겠고 여기 하나로 더 추가를 하면 이제 비철금속이 들어가는데 비철금속. 이제 4대 주력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206억 달러로 12%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SUV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 같은 고가 차량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인 게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도 수출 증가의 요인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수출이 35억 달러로 한 5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수출의 현재 한 17% 정도를 차지한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 제품은 러우 전쟁과 또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으로 고유가와 또 해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262억 5천만 달러로 무려 87.3% 증가를 했습니다. 고유가의 영향을 좀 네. 있었죠. 예. 석유 화학 제품은 102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11.6%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한 13% 정도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조선은 47억 2천억 달러로 2.2%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수출했던 물량들이 사실은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0년에 그때 이제 수주했던 물량들이고 그때 또 저가로 저희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보호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뭐 각국이 뭐 봉쇄를 하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좀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합니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작년 2021년도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 EU 또 중국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좀 수요가 늘어났고 또 신흥국까지 수요가 살아나면서 작년에는 743억 달러로 해서 32.4% 크게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수요 회복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코로나 영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고 또 코로나 재확산 그런 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게 더 걱정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발 위기들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물가 뛰고 그 잡는다고 뭐 금리 뛰고 좀 서민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현재 분위기 좀 어떤지 좀 전해 주십시오. 이제 금년 들어서 사실 미국이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금융 긴축이라든지 또 각국의 환율 상승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수출 추이를 보면은 이제 8월 달이 37%가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동기로 해서 증가를 했고 또 9월 달에는 18.2% 증가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5.7% 증가를 했고 또 11월에는 8.4%로 수출 증가율이 다시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 코로나 후유증이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지난 15일 좀 축하할 일이 있었습니다. 59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울산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상인지 일단 궁금하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26개 울산 기업이 이번에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그 무역의 날은 1964년에 우리나라가 1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무역의 날로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올해로 5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뭐 공급망 불황들과 같은 그런 좀 대외 변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좀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는데 5,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수출 순위로 보면은 6위가 되겠는데 이제 중개 무역국인 네덜란드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다음으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울산 지역에서는 오크풀탑을 수상한 성원산업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6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탑 산업훈장 2명을 포함해서 17명이 무역 유공자로 수상을 했습니다. 좀 여기서 좀 울산에서 특이한 점들은 유니스트에서 창업한 그 바이오 업체 니센스 메디컬이 있습니다. 여기가 1년 만에 창업한 지 1년 만에 500만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산 ENS와 또 세 개 업체가 서비스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년보다 좀 많이 수출탑이나 뭐 무역 유공자분들이 수상을 많이 하신 건가요? 울산 입장에서? 예, 작년보다 수상업체들은 한 17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은 그 뭐 무공 유공자분들, 수출탑 받은 기업들 대표자분들도 여건이 되면 한 분 정도 같이 모시고 싶었으나 뭐 이렇게 본부장님 오셨는데 그분들 실제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년간 그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수출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해외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하고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되거나 심지어는 바이오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물건을 보내고 싶어도 운송 수단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갖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위기에 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여기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위기를 좀 다소 완화시키면서 넘어갔다고. 협회 차원에서도 또 많은 일들을 하셨겠어요, 이 과정에서. 네, 예. 저희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비대면 해외 마케팅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을 계속 지원했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좀 무사하게 다소 좀 충격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무역 실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3년 내년을 한번 전망해 보죠. 자, 2023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의 전체적인 무역 수출 전망이 궁금한데 어떤 뭐 예상치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IMF하고 OECD에서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또 러우 전쟁, 또 통화긴축과 같은 세계 불확실성이 있어서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한 2.2%에서 2.8%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도 2% 중반대로 좀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내년 수출은 뭐 코로나19와 러우 사태의 영향이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이제 누적된 물가 불안이라든지 이런 좀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모두 소폭 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면 뭐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바뀔 더 많이 수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요즘 삼고 현상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물가 높고 뭐 환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드는 상황인데 자, 주력 산업 분야별로 나눠서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수출은 내년에 이제 확실히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은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큰 폭으로 감소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고가 차량인 그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또 높은 환율이 수출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이제 당분간 또 지속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은 소폭 한 1.9% 정도 상승할 걸로 저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은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LNG선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인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 인도 지연 이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확실히 증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울산의 그 1위의 그 수출 품목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아프리카의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석유 수요가 소폭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 수출은 한 10% 이상 좀 감소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이제 각국이 설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좀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또 여기에다가 유가까지 좀 하락을 해서 10% 미만의
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건 크게 들고 어떤 건 뭐 작년과 비슷한 보합 수준이고 어떤 건 또 크게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뭐 참 뭐 전체 점수를 주자면 뭐 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동차, 석유화학, 또 선박 이렇게 좀 전망치 달리 나왔는데 그것까지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기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정철 한국무역협회 울산 지역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도 이제 뭐 여러 기관에서 또 한국무역협회 차원에서도 하실 거잖아요. 참 궁금한데 울산의 연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 저희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1위 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다시 그때 그 영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향후 5년, 10년 뒤를 한번 전망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2011년도에 울산 수출이 1,015억 달러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1,000억 불의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무역 수지는 157억 달러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유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선 사이클이 하락으로 반전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현재는 절반 정도로 비중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695억 불까지 수출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울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이제 공업 도시고 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 인프라도 좋고 이제 그 수직 계열화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어떤 경쟁력보다는 대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뭐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울산이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뭐 1,000억 달러는 당분간 힘들겠다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또 그걸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일단 어떤 걸 좀 바꿔야겠습니까? 어떤 게 지금 어려운 것입니까? 네, 울산은 4개 이제 주요 품목들이 이끌어가는 예. 그런 산업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주요 품목들이 내구재라서 사실은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대교역 중심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은 있습니다. 물론 임금도 높고 그런 건 있지만 이제 공업 용지가 좀 부족한다든지 또 인력이 좀 부족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역동성이 부족한 측면 때문에 좀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국과 경쟁 관계가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수출 대상국으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경쟁국으로 좀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출 다변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산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여쭤보겠습니다. 좀 새로운 신성장업들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 수출이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이나 모든 제품들이 좀 시프트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울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사실은 서비스나 이런 부분입니다. 소프트한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IT나 또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런 산업들이 같이 좀 합쳐지면은 앞으로 울산이 제조업들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모든 산업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탄소 중립이 이제 다들 정해진 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들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에 빠르게 좀 올라탄다면은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좀 한 단계 더 예.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탄소 중립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뭐 정해져 있는 길인데 최근 EU가 수입 공업품의 탄소 국경세를 올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행된다면 한국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 기업들은 또 어떤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EU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난 18일 날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는데 예. 최종 타협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 역의 수출 기업, 그러니까 그 유럽 바깥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CBA면 이게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BA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무역 장벽으로 저희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 국경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당장 타격이 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톤당 100유로 정도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톤당 2만 원 정도로 현재 이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이제 특히나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제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국의 탄소 배출의 한 11%에서 13% 정도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이 친환경에 대한 기술이 경쟁력보다는 다소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후 변화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이걸 국가가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와 기업, 또 기업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또 무역협회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 3년간에 사실 무역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봉쇄으로 시작된 그 WTO 체제가 지금 이제 약간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급망 문제가 나왔고 또 친환경 산업에 이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 울산 지역본부에서는 우선 코로나 기간에 중단이 됐던 해외 거래처와 좀 복원 또 신규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무역협회가 구축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의 신성장 산업의 해외 전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시나 또 울주군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유망 전시회 울산간 운영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수출 상담회나 또 시장 개척단 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하겠고요. 또 무역 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또 대학생 파견 인턴 사업, 또 다문화 요원 파견 사업을 업체 니즈에 맞게끔 제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무역협회가 뭐 기업과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민의 삶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끝으로 뭐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고 시민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무역의 날 행사가 저희가 15일 날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슬로건은 이제 도전하라 무역 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행사 때 참석하셨던 기업 대표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항상 극복해 왔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년에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극복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저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타협, 협력 이런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시사진단 나오신 분들에도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오늘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울산 출신의 시인입니다. 정인섭이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김원호가 작곡한 물방아를 가곡입니다. 물방아를 추천합니다. 물방아. 자, 이 곡을 좀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지요? 네, 이 가곡은 울산의 언양이 배경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정감 있고 또 심찬 선율이 좋아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듣기 편한 곡이라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아주 듣기 좋은
곡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정철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 본부장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해 성적표를 발판 삼아서 2023년 더욱 정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끝난다는 말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와 같기에 또 설렘이 함께합니다. 희망찬 2023년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